네. 월요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도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물놀이 용품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물놀이 용품점 창업이라. 네. 여름이라서 준비하신 아이템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여름이 워낙에 덥고 길어져서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운 여름이 된다고 하니 물놀이 용품점의 창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물놀이 용품점 창업은 여름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사업이지만 경쟁이 치열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권 분석, 상품 선정, 가격 측정, 서비스, 마케팅 등을 잘 고려하여 창업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물놀이 용품점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볼까요? 자, 물놀이 용품점은요, 수영복, 모자, 선글라스, 구명조끼, 튜브, 워터파크 용품 등 다양한 종류의 물놀이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물놀이 용품점은 여름철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창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놀이 용품점은 경쟁이 치열한 사업이지만 여름철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물놀이 용품점의 장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여름철에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이 안정적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물놀이 용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폭이 넓습니다. 물놀이 용품점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쉽습니다. 또 용품을 비교적 쉽게 배송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도 운영하기가 쉽습니다. 장점이 있다면 또 단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단점이 있다면요? 첫 번째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또 여름에만 매출이 발생합니다. 다른 계절에는 수익을 내기가 힘들죠. 그리고 물놀이 용품은 계절에 따라 수요가 변동합니다. 물놀이 용품은 비교적 짧은 수명으로 인해 재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쟁이 좀 치열한 만큼 상권 위치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자리에 가게를 내면 좋을까요? 자, 물놀이 용품점은 여름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창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해수욕장, 계곡 수영장 근처에 물놀이 용품점을 창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놀이 용품점은 경쟁이 치열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없는 지역에 창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상권 위치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변 상권입니다. 물놀이 용품점은 주변 상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수욕장 근처에 물놀이 용품점을 창업한다면 주변에 음식점, 숙박업소, 관광지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물놀이 용품점은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거나 주차장이 잘 갖춰진 위치에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주변 경쟁업체입니다. 물놀이 용품점은 경쟁업체가 없는 지역에 창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쟁업체가 많다면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물놀이 용품점을 창업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을 좀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창업 비용이 500에서 1억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창업 비용은 물놀이 용품점의 규모, 상권, 위치, 상품 종류 등에 따라 다릅니다. 물놀이 용품점의 창업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상품 구입 비용, 기타 비용. 상가 임대료는 물놀이 용품점의 위치에 따라 크게 다르고 해수욕장 근처에 물놀이 용품점을 창업한다면 상가 임대료가 비쌀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물놀이 용품점의 규모에 따라 다르고 작은 규모의 물놀이 용품점은 인테리어 비용이 적습니다. 인터넷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 아예 안 들고 그냥 얼마 안 되는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상품 구입 비용은 물놀이 용품점의 규모와 상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다양한 종류의 물놀이 용품을 판매하는 물놀이 용품점은 상품 구입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은 창업 준비비, 마케팅 비용, 운영비 등을 포함합니다. 창업 준비비는 설립 비용, 인허가 비용, 세무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마케팅 비용은 홍보 비용, 광고 비용 등을 포함하고요. 운영비는 인건비, 공과금, 물품비 등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월 매출과 순수익은 어느 정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용품점의 위치, 규모, 상권, 상품 종류, 마케팅 전략에 따라 다 다르지만 물놀이 용품점의 예상 매출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출액은 물놀이 용품점의 규모, 상권,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고
물놀이용품 순수익은 약 50에서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순수익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비용은 임대료, 인건비, 물품비, 마케팅 비용, 운영비 등을 포함합니다. 물놀이 용품점의 월 매출과 순수익은 예측할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창업 후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물놀이 용품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상품의 다양성입니다. 물놀이 용품점에 갔는데 필요한 물건이 없거나 필요한 색깔이 없다면 안 팔리겠죠.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용품과 색깔을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갔는데 너무 비싸요. 그럼 차라리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말지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 세 번째는 우수한 서비스입니다. 자, 물놀이 용품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또 이제 활용해야 될지도 모른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물놀이 용품점에서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AS 상당히. 물론이죠. 물론 망가지거나 그러면 AS나 교환이나 이런 것도 잘 돼야 되겠죠. 근데 효과적인 마케팅 또한 중요합니다. 그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SNS 마케팅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용품점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놀이 용품점은 여름에 수요가 증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치열한 경쟁을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만 합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것이 물놀이 용품점을 낼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물놀이 용품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 전문성이 있다면 고객에게 물놀이 용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물놀이 용품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 용품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면 물놀이 용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안전한 물놀이 용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기들을 데리고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생각지도 못한 게 뭐냐면 튜브가 아이용 튜브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물놀이용 기저귀가 따로 있고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것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추천을 해서 팔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나름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배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노력하면 좋을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취직해서 일을 해봐라. 이 일이 내가 맞는지도 안 맞는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취직을 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취직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관련 교육을 수강하거나 용품 관련 책을 읽고 물놀이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놀이 용품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용품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관련 전문성을 갖추게 된다면 용품을 성공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서도 물건이 비싸면 인터넷으로 다들 이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물놀이 용품의 가격 책정은 도매 물건을 가져올 때부터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우선 원가입니다. 네. 물놀이 용품의 가격은 원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용품의 생산, 유통, 판매에 대한 비용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다.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원가를 5,000원짜리인지 이게 3,000원짜리인지 미리 결정해 놓고 판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이 팔리는 물건일수록 원가 비율이 높아도 되고 근데 적게 팔리는 물건일수록 원가 비율이 높아져야 되죠. 두 번째로 경쟁사 가격입니다. 나 혼자서 이 물건을 이 가격에 팔면 안 돼요. 눈치를 봐야 돼요. 옆에 가게는 얼마에 파는가. 그러니까 10,000원에 판다. 그러면 10,000원 언저리에 팔아야 되는 거지. 나 혼자서 너무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장 수요입니다. 아까도 많이 팔리는 물건이 있고 안 팔리는 물건이 있어요. 많이 팔리는 물건 같은 경우는 박리담의 형식으로 가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많이 안 팔리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책정을 조금 높게 해서 그래도 그걸 하나를 팔았을 때 많이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진입니다. 이 마진을 고려해서 책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비용인데 전체 비용을 봤을 때 내가 이거를 팔았을 때 얼마가 남겠다라는 걸 계산하고 들어가야지 그게 요거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물놀이 용품의 가격 책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가격을 잘 책정하면 매출을 증가시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잘 책정하지 못하면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이 감소합니다. 대부분의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마진 부분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를 공부를 많이 하셔야만 됩니다. 아무래도 발품을 많이 팔아서 좀 싸게 가져와야 이민도 수익을 또 많이 낼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런데 흔히 생각하기로 이 물놀이 용품점은 여름 한철 장사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계절에는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야 될까요?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놀이 용품점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느냐? 한 계절만 해서 이거는 솔직히 대형 어떤 그 워터파크 이런 데서 하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합니다. 두 번째가 온라인 판매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계절별 쇼핑숍을 하는 겁니다. 계절별 쇼핑숍. 쇼핑숍. 예. 뭐 매장 내에 아니면 겨울 뭐 등산용품을 판다든가. 그렇죠. 쇼핑숍. 예,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자, 그러니까 물놀이 용품점은 여름철에만 수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다른 계절에 수요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수영복, 튜브, 구명조끼, 모자, 선글라스, 쿨러, 돗자리, 야외여행 가구, 피크닉 용품, 캠핑 용품, 레저 용품 등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캠핑 상점이 돼버리는 거죠. 그 중에 하나로 파는 거가 되는 거. 생각을 뒤집어 보면 휴가 용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서 변화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온라인 판매를 하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될까요? 온라인 판매를 하면 매장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온라인 굳이 매장을 할 필요가 없어 인테리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름 한철에만 장사를 하고 빠지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계절에는 다른 물건을 팔면 되죠. 더 나아가서 국내에서만 판매를 할 필요가 없고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물놀이 용품을 1년 내내 온라인으로 판매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필요한 물품이 주문이 들어오면 혹은 내가 물건이 없다면 다른 그 뭐 업체에 의뢰를 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구매 대행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대량으로 해야지 수익이 남지 한두 개 해가지고는 수익을 내기 조금 힘들고요. 실질적으로 중국 사이트에서 많이 물건을 떼어다가 국내에다 많이 팝니다. 그럼 쇼핑숍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다른 매장 안에 계절별로 판매를 하고 철수를 하는 방식으로 쇼핑숍을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년 내내 하기 힘든 품목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만 쇼핑숍을 해서 여름철에만 팔고 빠지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장으로 하면 다른 계절에도 다른 제품을 파는 어떤 계절별 매장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전문성이 떨어지는 단점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름에 이거 일단 팔고 보자라기보다는 겨울에도 어떤 물건을 팔 것인지 1년 계획을 좀 세워놓고 창업을 좀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오늘 물놀이 용품점에 대해서 쭉 소개해 주셨는데 끝으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물놀이 용품점은 수영복, 모자, 선글라스, 구명조끼, 튜브, 워터파크 용품 등 다양한 종류의 물놀이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물놀이 용품점은 여름철에만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창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놀이 용품점에서 중요한 점은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상품을 좋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물건들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 정보와 경험을 익히셔야만 경쟁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놀이 용품점은 여름철에 수요가 많지만 다른 계절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물놀이 용품 외에 다양한 상품을 팔거나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거나 계절별 쇼핑숍으로 판매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상권 분석, 상품 선정, 가격 책정, 서비스 마케팅 관리 등을 잘 고려해 창업하면 물놀이 용품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원주에 있습니까? 매장. 물놀이만 파는 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워터파크라든가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주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 창업 정보 오늘은 물놀이 용품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안정한 창업 컨설턴트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